자, 다우지수가 드디어 5만 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삼성전자가 HBM4 양산 계획을 발표했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1,115.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5만이라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선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이 막대한 유동성의 힘이 여전히 건재하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국내 시장의 관심은 온통 이 소식에 쏠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갈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건 단순히 신제품 하나 내놓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오늘 이 네 가지 순서로 한번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HBM4 전쟁, 그리고 다른 변수들까지 살핀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HBM4 반도체 전쟁입니다. 이 새로운 메모리 칩이 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작지만 강력한 부품 HBM에서 출발합니다. HBM이 도대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우리말로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 AI의 두뇌, 즉 GPU가 제대로 일하게 하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급되어야 하거든요. 마치 고속도로에 차가 꽉 막히는 것처럼 데이터가 들어오는 길이 좁으면 아무리 성능 좋은 엔진도 소용없겠죠? 이걸 바로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HBM은 바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AI 시대의 핵심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HBM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 때문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그 규모가요, 19세기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깔던 시대의 투자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막대한 수요가 결국 HBM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베라루빈에 들어갈 HBM4 공급망을 보면요. 현재 전망은 SK하이닉스가 70%, 삼성전자가 30%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강자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 30%를 확보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 공급망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이건 사실상 이 최첨단 메모리 시장을 한국 기업 둘이서 나눠 갖는 일종의 독점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의 부활이 곧 코스피의 부활이다. 이 말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는 건 그냥 한 기업이 잘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워낙 시가총액이 크고 수많은 협력사들로 이루어진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시장이 반도체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이 기술 경쟁만큼이나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 제재를 일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6년 핵실험 이후로 계속 유지해왔던 강경 노선에서 상당히 큰 변화거든요. 앞으로 남북관계 관련 주식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정책,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죠.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기업이 사들인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그냥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주식 하나하나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까요? 바로 여기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주사, 금융주, 은행주처럼 전통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던 곳들이죠. 그동안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데 좀 인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일수록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지정학, 국내 정책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겠죠?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볼 때 뭘 체크해야 하는지 명확한 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반도체. 삼성의 HBM4 양산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함께 봐야겠죠. 둘째, 정책. 밸류업 관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따라 지주사나 배당주의 흐름이 결정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다른 무엇보다 지금은 환율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에 가까워지는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역대급으로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점인데요. 이 힘이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게 버텨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기보다는 좋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갈리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이 HBM4를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반도체 왕자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강자인 SK하이닉스의 독주가 계속될까요? 앞으로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